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요즘에 이제 스폰용 접기나 우리가 점프 스타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각형의 캐패시터 3000페로짜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캐패시터 자체에는 보호 회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퀄라이저를 많이 달아줍니다. 우리가 셀 간 전압을 맞춰줄 수 있는 회로인데,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6S 제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점프 스타터를 만들 때는 패시브 방식의 이퀄라이저를 달아주면 좋지만, 우리가 스폰용 접기를 만들 때 2S나 3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용 이퀄라이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퀄라이저 없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 사용하다 보면 셀 편차가 생길 수 있어서 사용을 할 때마다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셀로 구성돼서 최종 전압으로만 충전하다 보니까 이 각셀의 전압은 나중에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부분이 과충전이잖아요. 과충전을 막아주는 회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회로는 이 녀석입니다. 자, 캐패시터 3000페로짜리 사각형에 전용으로 딱 맞는 다이코리아에서 출시한 캐패시터 과충전 방지 회로입니다. 각 캐패시터당 이렇게 하나씩 장착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우리가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보통 2.7V에서 2.8V의 사용 전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결로 연결을 했을 때는 그 전압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로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일정 전압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그 넘어가는 전압을 태워서 전압을 낮춰주는 과충전 방지 회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2.5V 이상이 올라갔을 때 태워주는 방식, 또는 2.8V 이상의 전압이 올라갔을 때 태워주는 방식으로 두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5V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V로 세팅을 하고 이 녀석을 단독적으로 2.5V 이상을 충전을 시켜줘 보고, 전압을 태워가면서 2.5V 이하로 잘 유지시켜 주는지, 또 3S로 셀 구성을 해서 3S 충전을 했을 때 3개의 회로에서도 동일하게 2.5V가 안 넘어가게 잘 잡아주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과전압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맞춰준다기보다는 각 셀별 과충전을 막아주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 실제로 설치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캐패시터 과충전 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의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5V로 제한을 하느냐, 2.8V로 제한을 하느냐, 그 두 가지의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회로의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은색으로 이렇게 나눠진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 단자가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2.5V가 넘어갔을 때 태워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납땜으로 두 개의 단자를 연결을 시켜버리면, 쇼트를 시키게 되면 이제 2.8V의 제한으로 사용하게 돼요. 처음 구입하실 때 이 상태 그대로라면 2.5V로 제한하는 방식이니까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의 연결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그대로 올려놓고 볼트만 채워주시면 장착이 끝나요. 너무나 쉽죠? 전선도 필요 없고 그냥 셀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하나의 셀로 만약에 전압을 충전을 해줬을 때 제대로 2.5V가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캐패시터를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줄 겁니다. 2.7V라는 충전 전압을 넣을 거고요. 현재 이 캐패시터의 전압은 2.13V가 나오네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2.5V가 넘어가면 작동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를 작동시켜서 약 10A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2.3V, 2.4V 올라가죠. 2.5V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아마 이 캐패시터 가운데 쪽에 작동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캐패시터의 전압이 2.5V가 넘어가니까 중앙에 빨간 불이 들어왔죠. 자, 지금부터는 2.5V 이상이 넘어가지 않게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작동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양쪽 회로의 양쪽 부분이 열을 내고 있습니다. 태우고 있는 거죠, 전압을. 자,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10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면 뜨거워요.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로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2.63V까지는 올라갔어요. 자, 태워주는 양이 10A로 들어가는 양보다 더 작기 때문에 전압은 올라가긴 합니다. 이 캐패시터는 2.8V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2.7V로 충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은 전압이죠.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껐을 때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를 껐습니다. 이제 전압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빨간불로 정상적으로 태우는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온도를 보시면 최고 120도까지 올라가네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자, 전압을 태우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거의 1초에 1씩 떨어지는 듯이 숫자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캐패시터의 전압을 열로 태우면서 지금 2.5V까지 맞춰주는 거죠. 자, 방금 전까지 2.5V까지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방전을 하다가 현재 2.5V가 되고 나서는 여기에 작동불이 꺼지면서 자연 방전 살짝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패시터의 전압을 대략 2.5V로 맞춰준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작동했던 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50도, 43도, 이제는 손으로 대도 뜨겁지 않은 정도.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을 내면서 태워주면서 전압을 2.5V로 맞춰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캐패시터를 2.7V나 2.8V로 충전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보관하는 전압은 2.5V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S로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도 우리가 2.7V라고 가정을 하고 8.1V로 충전을 했을 때 각 셀의 전압이 틀려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2.5V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셀이 엇나가는 부분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3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주고 3S로 한번 충전하고 또 역시나 똑같이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더라도 이 부스바가 이 회로에 뭐 쇼트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스바를 자연적으로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를 3S1P로 연결을 했어요. 자, B 플러스가 되고 B 마이너스가 되겠죠? 각 캐패시터의 전압을 먼저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캐패시터 2.484V가 나오네요. 두 번째 캐패시터 2.44V. 자, 세 번째 캐패시터. 자, 세 번째는 2.32V가 나오죠. 이렇게 각 셀 전압이 조금 틀린데 이제 최종 전압 우리가 3S1P의 전압 8V로 충전을 하면서 이 셀들의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B 플러스 B 마이너스의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해주고요. 자, 전압은 8.1V로 세팅을 하고요. 자, 암페어는 약 10A 정도로 설정을 하고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 자, 지금 10A로 충전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벌써 2개의 회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보이시는 대로 전압을 태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죠. 아직 2.5V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자, 지금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면 8V 3A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첫 번째 셀은 2.8V, 두 번째 셀은 2.71V, 세 번째 셀은 2.5V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전압이 틀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전을 했을 때 지금 충전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전류 값이 내려갔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충전이 완료됐다고 전압이 떴으니까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제거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충전을 멈췄고요. 자,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세 번째 셀은 2.5V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자, 이 상태로 좀 방치를 해 볼게요. 약 5분 정도 뒤에 이 녀석들이 전압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5분 정도가 지나고 지금 작동 램프가 다 멈췄습니다. 여기에는 살짝 켜져 있긴 한데 작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자, 첫 번째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2.484V네요. 2.5V 바로 밑쪽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캐패시터는 자, 역시나 2.491V. 세 번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 2.470V. 정확하게 우리가 밸런스는 맞진 않지만 이 캐패시터에 연결된 이 회로들이 작동을 하면서 2.5V 밑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충전을 했을 때 또 전압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2.5V 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충전 방지 회로입니다. 우리가 이 캐패시터를 3S로 직렬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전압대가 계속 2.5V에 맞춰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캐패시터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전을 할 때 과충전이라는 위험한 부분을 전압을 태워가면서 2.5V로 내려주기 때문에 캐패시터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2.5V 밑에서는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연 방전율도, 우리가 액티브 방식의 이퀄라이저는 항상 전압을 옮겨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전이 되는데,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2.5V 이상에서만 작동을 하니까 필요 없는 방전도 일어나지 않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포키를 사용할 때 2S나 3S를 연결을 할 때 이 개별 과충전 방지 회로는 장착을 하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나 작동 잘 되고요. 정확하게 2.5V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처에 맞게 2.5V나 2.8V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캐패시터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회로를 우리 구독자님이 좀 보여주라고 하셔서 제가 실제로 작동을 해보고 밸런스를 잡아주는지 과충전 방지를 해주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